한국은 입양아를 버리는 냉정한 나라라는 소문이 맞았을까? 수십 년 동안 이 질문은 제 귓가에 속삭이는 저주처럼 악몽처럼 제 삶을 따라다녔습니다. 저를 낳아준 나라, 그러나 기억조차 없는 그곳에 대한 뿌리 깊은 원망과 지독한 그리움이 뒤섞인 채 말입니다. 제 미국 이름은 데이비드 밀러입니다. 저는 축복받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미국 중서부의 그림 같은 마을, 따스한 햇살과 푸른 잔디, 그리고 세상 누구보다 저를 사랑해주시는 금발의 자상한 부모님과 장난꾸러기 남동생. 누가 봐도 단란하고 행복한 미국 가정이었습니다. 저 역시 제 삶에 감사했고 저를 선택해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며 평범하게 살아가려 노력했습니다. 제 피부색과 머리색이 다르다는 것 외에는 저는 그저 평범한 미국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영혼 깊은 곳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꿈에는 희미한 형상의 한 여인이 나타나 저를 향해 애타게 속삭였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아마도 한국어였겠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불안과 공포에 젖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내 아가 엄마야, 도망쳐. 어서. 그들이 오고 있어. 잡히면 안 돼. 잠에서 깨어나면 늘 식은땀에 젖어 있었고 형체 없는 그리움과 함께 정체 모를 불안감이 제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아주 가끔은 제 기억 저편 어딘가에 봉인된 듯한 차갑고 하얀 병원 복도의 이미지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하얀 가운을 입은 어른들이 저를 어딘가로 급하게 옮기며 다급하게 외치던 소리. 빨리 데려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그 목소리들은 실제 기억일까요? 아니면 제 불안이 만들어낸 환상일까요? 저는 오랫동안 그 답을 외면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정말 그 소문처럼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를 버린 것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외면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몇 년 전, 제 삶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였죠. 학교에서 가족의 뿌리에 대해 배우고 온 아들이 해맑은 얼굴로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금발인데 왜 아빠는 검은 머리예요? 아빠의 진짜 엄마 아빠는 어떤 분들이에요? 아이의 순수하고 당연한 질문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뿌리에 대해 진지하게 마주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제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라도 저는 수십 년간 외면해왔던 제 과거, 제 뿌리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저를 키워주신 미국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제 결심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셨지만 이내 따뜻하게 저를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데이비드, 아니 민준아. 가봐야겠다고 생각했다면 가야지. 내 뿌리를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어떤 진실과 마주하든 우리는 언제나 내 편이고 너를 사랑한단다. 저는 고마워요, 엄마 아빠. 저도 두 분을 사랑해요. 하지만 제 안의 빈 곳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녀올게요. 라고 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정체성의 절반을 차지하는 그 미지의 나라,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마치 봉인되어 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기분이었습니다. 두렵고 떨렸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저는 강렬한 이질감과 동시에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저와 같은 검은 머리, 검은 눈동자의 사람들이 가득한 곳. 하지만 그들의 언어는 제게 외계어처럼 들렸고 빠르게 돌아가는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는 저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낯섦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따뜻함과 활기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심장부, 광장시장이라는 곳을 찾아갔을 때였죠.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복잡한 시장 골목에서 저는 길을 잃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 인심 좋아 보이는 아주머니께서 제게 다가와 서툰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이구 총각. 어디서 왔어요? 길 잃었어요? 뭐 찾아요? 저는 어설픈 한국어로 김밥과 떡볶이를 먹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제 손을 이끌고 시장 안쪽의 작은 분식점으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김밥과 매콤달콤한 떡볶이. 난생 처음 맛보는 한국의 맛은 강렬하면서도 놀랍도록 맛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옆에 앉아 연신 많이 먹어요. 총각하시며 음료수까지 건네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그 순수한 친절함. 저는 그것이 한국의 정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루는 경복궁이라는 오래된 궁궐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화려하면서도 단아한 색감, 바람에 흩날리는 듯 유려한 곡선.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저 역시 용기를 내어 한복을 빌려 입고 궁궐을 거닐었습니다. 마침 그곳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한글서의 체험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붓을 들고 제 한국 이름 김민준을 서툴게 써보았습니다. 네모 반듯하면서도 아름다운 곡선을 가진 글자. 그 글자 속에 담긴 역사와 정신을 어렴풋이나마 느끼는 듯 했습니다. 수백 년 역사의 고풍스러운 건축물과 세계적인 GDP 성장을 이룬 현대적인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공존하는 풍경 속에서 저는 제가 잃어버렸던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는 듯한 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어느 주말에는 시내 광장에서 열린 K-POP 아이돌 그룹의 깜짝 팬미팅 현장을 우연히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팬들이 서툰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춤을 추며 열광하는 모습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전 세계 1억 명 이상의 팬덤을 가졌다는
그들의 열정은 언어와 국경을 넘어 하나가 되는 강력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한국 문화의 또 다른 힘, 그 글로벌한 영향력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한국은 제가 막연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역동적인 그리고 매력적인 나라였습니다. 이런 작은 경험들이 쌓이면서 낯설기만 했던 이 땅에 대한 저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희미한 소속감 뒤에는 더 큰 좌절과 검은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양기관과 기록 보관소를 찾아다니며 제 생모에 대한 단서를 필사적으로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기록이 너무 오래되어 찾기 어렵습니다. 냉담한 반응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은 입양아를 버리는 냉정한 나라라는 소문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좌절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제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입양기관을 통해 제 외삼촌이라는 분과 연락이 닿았다는 것입니다. 제 심장은 다시 한번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제 뿌리에 다가갈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깔끔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제 어머니의 남동생, 즉 저의 외삼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고 그의 말은 제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제게 아주 형식적인 안부를 묻고는 안타깝지만 제 생모는 몇 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으며 저를 입양 보낸 것은 당시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과거를 파헤치려 하지 말고 저를 사랑으로 키워준 미국 부모님께 감사하며 조용히 돌아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동정심이나 연민보다는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불안감과 귀찮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큰 실망감과 함께 무언가 석연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외삼촌에게 생모의 유품이나 사진이라도 볼 수 없겠냐고 간절히 묻자 그는 잠시 당황하더니 말을 더듬으며 오래전에 다 정리했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일은 중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는 내 오랜 친구 양쯔민 선생이 과거에 많이 도와주셨다. 그분이 이런 기록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이니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그분께 연락해보라며 어색하게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양쯔민? 왜 갑자기 중국인 사업가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 저는 더욱 강한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외삼촌이 알려준 연락처로 양쯔민이라는 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국제아동복지 및 기록관리 전문가라고 소개했지만 그의 말투와 행동에서는 전문가라기보다는 브로커에 가까운 냉혹하고 계산적인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그는 제 사연을 듣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당신 외삼촌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더군요. 하지만 한국의 옛날 기록이라는 것이 워낙 부실하고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가진 특별한 네트워크와 기술을 이용하면 찾을 수도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이런 일에는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듭니다. 라며 노골적으로 저에게 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그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싸늘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느껴졌습니다. 데이비드 밀러 씨 잘 들으시오. 당신 과거 그거 별로 좋은 이야기 아닐 거야.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시오. 더 이상 과거를 파헤치려 한다면 당신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당신 가족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내 말 알아듣겠어? 내 손에 당신 가족 사진과 정보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전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제 미국 집 주소를 읊조리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자는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저를 막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방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도구를 이용해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문으로 다가갔지만 인기척은 곧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호텔 보안팀에 확인해보니 제 방문 잠금 장치에 누군가 침입하려 한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양쯔민의 짓일까요? 저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은 누군가 저를 미행하는 듯한 느낌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낯선 남자가 제가 가는 곳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붙었고 제 호텔 방 전화로는 발신자 표시 없이 섬뜩한 침묵만이 흘러나오는 전화가 밤낮 없이 걸려왔습니다. 마치 한 편의 스파이 영화처럼 저는 보이지 않는 위협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낯선 땅에서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습니다. 외삼촌과 양쯔민,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숨기려 하는 것일까요? 제 과거에는 어떤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혹시 꿈속 어머니의 외침처럼 저는 무언가로부터 도망쳐야 하는 운명이었을까요? 포기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까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저는 다시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거대한 음모의 벽 앞에서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기적처럼 또 다른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한국의 해외 입양인 지원 시민단체 NGO였습니다. 박 여사님이라는 분이 운영하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우연히 만난 한 입양인 친구가 저를 그곳에 소개해 주었습니다. NGO 활동가들은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많은 입양인들이 뿌리를 찾는 과정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특히 양쯔민 같은 악덕 브로커들이 과거 19만 7080년대 한국의 정치적 혼란 계고하나 미혼모의 아이들을 헐값에 데려와 서류를 조작하거나 심지어 불법적으로 아동을 해외로 빼돌려 돈벌이를 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외삼촌과 양쯔민의 관계를 의심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함께 싸워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동시에 한국의 네티즌들 역시 제 사연을 듣고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네티즌들이 해시태그 김민준을 응원합니다 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온라인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모금 활동을 벌여 저의 체류비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해 주었고 제 생모 김영희를 찾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며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마치 디지털 탐정처럼 양쯔민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여 그가 중국에서 운영하는 유령 회사들의 실체를 밝혀내고 온라인에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해외 K-POP 팬덤까지 이 캠페인에 동참하여 제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양쯔민에게 큰 압박이 되었습니다. 양쯔민 측에서는 가짜뉴스와 악성 댓글로 반격했지만 진실을 향한 한국 네티즌들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책에서만 읽었던 한국인의 정의자, 불의에 맞서는 뜨거운 연대의식인가 싶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던 나라에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위해 이렇게 발벗고 나서주다니. 저는 깊은 감동과 함께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편견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바로 한국의 첨단 기술력이었습니다. NGO 활동가들은 양쯔민과 외삼촌이 입양 기록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한국 정부 및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업 삼성과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기술 자문을 해주었다고 들었습니다. 과 협력하여 블록체인 기반 입양 기록 복원 프로젝트라는 것을 가동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제기를 의심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로 수십 년 전에 그것도 의도적으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입양 기록을 복원한다니 가능한 일일까요? 하지만 IT 강국 한국의 기술력은 제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담당한 젊은 IT 전문가는 제게 시스템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기술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저와 같은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씨, 저희가 하는 일은 단순히 코드를 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잇는 일이에요. 잃어버린 시간과 기억, 그리고 관계를 복원하는 일이죠. 블록체인 기술은 그 어떤 권력이나 악의적인 의도로도 위변조될 수 없는 투명하고 안전한 기록을 보장합니다. 양쯔민 같은 자들이 아무리 과거를 지우려 해도 진실의 조각들은 어딘가에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마치 시간 여행을 하듯 흩어진 역사의 파편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경이로운 광경을 곧 보시게 될 겁니다. 저희는 그 조각들을 찾아 당신의 진짜 이야기를 찾아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흩어져 있던 오래된 입양 관련 공공 및 민간 데이터들을 모으고 블록체인 기술의 분산 원장과 위변조 방지 암호화 기술을 활용하여 조작되거나 누락된 기록들을 식별하고 원본 기록의 파편들을 찾아 복원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양쯔민 측에서 이 복원 프로젝트를 방해하기 위해 정교한 해킹 공격을 시도했지만 한국의 철통 같은 사이버 보안 시스템 K-사이버 방어라고 부르더군요. 앞에 그들의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의 기술과 그 기술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뽕을 느낄 만한 순간이었습니다. NGO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다른 임양인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서툰 솜씨로 배추를 버무리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눈물 흘리며 웃는 동안 저는 낯선 땅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소속감과 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양쯔민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블록체인 복원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저를 속이기 위한 또 다른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는 제게 연락해와 당신의 생모를 찾았다며 외딴 시골 마을로 저를 유인했습니다. 저는 한가닥 희망을 품고 약속 장소로 달려갔지만 그곳에 나온 여성은 제 생모가 아니었습니다. 양쯔민이 돈으로 매수한 가짜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그는 제가 가짜 어머니와 재회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저의 뿌리 찾기 노력이 거짓임을 증명하고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의 추악한 속임수에 치를 떨었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블록체인 복원 작업이 마침내 성공하여 제 입양 기록 원본 데이터가 완전히 복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외삼촌과 양쯔민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제 진짜 생모의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양쯔민의 과거 행적을 증언해줄 결정적인 증인이 나타났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바로 양쯔민의 고향 마을 인근에 살고 계신 한 할머니였습니다. NGO 활동가들이 네티즌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수소문 끝에 찾아낸 그 할머니는 수십 년 전 양쯔민이 갓난 아기들을 검은 차에 태워 어디론가 데려가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다고 용기 있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양쯔민의 범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질 위기에 처하자 양쯔민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시켜 그 할머니를 찾아가 증언을 막으려 했습니다. 저는 NGO 활동가들과 함께 할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모시려 했고 그 과정에서 양쯔민의 부하들과 숨막히는 추격전을 벌여야 했습니다. 서울의 복잡한 뒷골목을 달리며 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공포와 함께 반드시 진실을 지켜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다행히 미리 연락을 받은 한국 경찰의 도움으로 양쯔민의 부하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할머니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은 NGO와 네티즌들의 노력으로 한국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양쯔민과 외삼촌은 사회적인 지탄과 함께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시 양쯔민의 과거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했고 그의 사업체들은 줄줄이 파산했습니다.
그는 결국 인터폴에 의해 체포되어 국제재판에 회부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외삼촌 역시 한국 법정에서 눈물로 사죄하며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한국의 정의로운 반격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한국의 투명한 시스템과 정의 구현 의지가 전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원된 기록 속에는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정보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 생모의 현재 거주지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저를 잃은 슬픔과 죄책감 속에서 홀로 힘겹게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박 여사님과 NGO 활동가들이 저와 동행해 주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마주한 어머니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 역시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민준이에요. 제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수십 년간 쌓였던 그리움과 미안함, 원망과 슬픔, 그리고 마침내 다시 만났다는 기쁨과 안도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민준아 살아있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힘이 없어서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저는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어머니 곁을 지켜드릴게요. 어머니는 품속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태어났을 때 입었던 핏바른 베넷 저고리가 곱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편지 한 통도 함께 들어있었죠.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편지를 읽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가 민준이에게. 내가 이 편지를 언젠가 읽게 될 수 있을까? 엄마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구나. 너를 떠나보낸 날 내 심장도 함께 멈췄단다. 세상 모든 것이 의미를 잃었지. 매일 밤 너를 꿈꾸고 매일 아침 눈물로 너를 그렸단다. 부디 좋은 부모님 만나 상처 없이 사랑만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엄마는 그것만을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단다. 못난 엄마를 용서하지 마라.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주렴. 엄마는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너는 내 전부였고 내 삶의 이유였단다.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내 아가 영원히 어머니의 편지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오열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지키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저를 위해 따뜻한 떡국을 끓여주셨습니다. 뽀얀 국물 위에 정성껏 올린 고명들. 아가야 이제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의 말씀과 함께 먹는 뜨끈하고 쫄깃한 떡국의 맛은 제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듯했습니다. 난생 처음 맛보는 한국의 맛, 어머니의 맛이었습니다.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더 깊고 따뜻한 맛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끓여주신 떡국을 먹으며 비로소 제가 있어야 할 곳을 찾은 듯한 깊은 평온함과 한국의 정을 느꼈습니다. 생모와의 재회 이후 저는 한국 국적 회복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2021년에 개정된 한국의 국적법 덕분에 저와 같은 해외 입양인들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이중 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해외 동포들을 포용하려는 한국 사회의 성숙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외삼촌과 양쯔민 측의 방해가 있었지만 NGO 변호사님들과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저는 마침내 대한민국 법원으로부터 국적 회복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제가 태어난 나라, 대한민국이 다시 저를 아들 김민준으로 받아준 것입니다. 주민등록증에 김민준이라는 제 한국 이름과 함께 태극 문양이 새겨진 것을 확인했을 때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제 영혼의 반쪽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국인 데이비드 밀러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피를 이어받은 김민준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미국인 데이비드이자 한국인 김민준입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두 개의 문화를 가슴에 품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해준 한국의 법과 제도 그리고 IT 기술과 따뜻한 시민연대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제가 처음 가졌던 한국은 입양아를 버리는 냉정한 나라라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편견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상처 입은 자녀들을 다시 품으려는 따뜻한 마음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부모님의 따뜻한 포옹과 지지였습니다. 그분들은 제 한국 이름 김민준을 불러주시며 저의 뿌리 찾기 여정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데이비드 아니 민준아. 내 뿌리를 찾고 완전한 너 자신을 찾게 된 것을 정말 축하한다. 네가 한국인의 정체성을 되찾는 것을 우리는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응원한단다. 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동시에 자랑스러운 한국인이기도 하단다. 이제 너는 두 개의 세상을 가슴에 품고 더 멋지게 살아가렴. 그분들의 넓은 사랑과 이해심 덕분에 저는 더욱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저의 미국 부모님과 남동생은 저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제 생모가 계신 작은 시골 마을을 찾아갔고 서툰 언어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이해하는 감동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제 미국 부모님의 손을 잡고 내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제 미국 어머니 역시 이제 우리 모두 한 가족입니다. 민준이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화답했습니다. 두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저는 국경과 문화를 넘어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어머니가 끓여주신 떡국을 먹고 제가 태어났던 곳과 어린 시절 잠시 머물렀던 보육원을 방문하며 잃어버렸던 시간의 초각들을 맞춰 나갔습니다. 두 조국을 잇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운 좋게도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세계 여러 나라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권위 있는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인권상을 수상하는 영광까지 안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유엔에서도 주목받아 한국의 선진적인 입양인 지원 정책과 이중국적 허용법 개혁이 국제적인 모범 사례로 논의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시상식 무대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 개인의 상이 아니라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전 세계 모든 입양인들의 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제 두 조국, 미국과 대한민국에 영광을 돌립니다. 특히 저의 뿌리를 찾도록 도와주신 한국의 시민 여러분과 첨단 기술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수상 소감은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후 저는 전 세계 입양인들을 위한 컨퍼런스에 초청받아 연설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 경험을 나누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뿌리를 찾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깊은 상처와 마주해야 하고 때로는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록되고 복원될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지지하고 돕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히 한국처럼 여러분을 품어줄 조국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여러분의 상처를 보듬어줄 따뜻한 마음과 놀라운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두 개의 세상을 품은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제 연설에 많은 입양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공감해 주었고 제 이야기는 그들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해외 입양인 운동의 작은 불씨가 되고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과 한국 두 개의 조국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저를 사랑으로 키워준 감사한 부모님의 나라이고 한국은 저의 뿌리이자 정체성을 찾아준 소중한 어머니의 나라입니다. 저는 어느 한쪽도 버릴 수 없습니다. 두 나라 모두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곳입니다. 저는 이제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다른 해외 입양인들을 돕는 일에 나서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받았던 따뜻한 도움과 기적 같은 기술의 힘을 이제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얼마 전 저처럼 뿌리를 찾아 한국에 온 한 젊은 입양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막막함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 경험을 이야기해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가 NGO와 연결되어 뿌리 찾기의 첫걸음을 내딛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가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을 잇는 문화 교류의 다리 역할도 하고 싶습니다. 두 나라의 아름다운 문화와 따뜻한 마음을 서로에게 전하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밀러 그리고 김민준입니다. 저는 미국인이자 한국인입니다. 저의 특별하고도 험난했던 여정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과 기쁨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 안에는 두 개의 강인한 뿌리가 깊이 내리고 있으니까요. 저를 지지해주는 두 나라의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저를 다시 받아준 조국 대한민국이 있으니까요. 저는 두 개의 조국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 하늘의 별이 된 제 어머니께 자랑스러운 아들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